국민연금을 안 챙기면요, 네. 한 반 정도 받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챙기면 2배 더 받을 수 있다. 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잘만 챙겨도 예. 2배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송영옥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좀 많이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듣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연금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잘 챙겨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연금을 그냥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있다는데 뭔가요, 이게? 국민연금을 안 챙기면요, 네. 한 반 정도 받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챙기면 2배 더 받을 수 있다. 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잘만 챙겨도 예. 2배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추납제도. 추납제도는 추후 납부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퇴직하면 중간 쉬는 기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국민연금을 안 내게 되죠. 그럼 미납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더라도 혹시 아프거나 그랬을 때 장사를 안 해서 국민연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미납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가 추납제도인데요. 추후에 납부하면은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요. 저도 과거에 조금 회사를 실업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다 합해서 이렇게 투납을 했더니 한 12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납제도를 활용하면은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지금 기준으로 12만 원이면 나중에 10년, 20년 후면 점점 물가 상승만큼 반영되니까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추납한 금액 대비 12만 원이 늘어나는 게 실익이 확실히 큰 건가요? 훨씬 크죠. 어. 그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정도 내는데 900만 원 냈는데 900만 원 정도 낸 것 같은데 12만 원이면은 연간 120, 한 1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7, 8년 정도 되면 일단 원금 일단은 다 확보하고 네. 근데 7, 8년만 더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그냥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만하죠. 무조건 그냥 할 만하죠. 추납은 지금 한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실직 기간이 없다고 하면은 뭐 계속 한 번도 안 빼먹고 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안 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계속가입제도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59세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이제 납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나는 굳이 내고 싶다. 나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 더 받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속가입제도거든요. 이게 5년, 6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입해서 5년 동안 더 내면 또 더 낸 만큼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연기연금 제도라고 해서 정상 수령 시점이 만약 65세다. 그런데 나는 65세에 돈 벌고 있어 안 받아도 돼.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나는 연기하면은요 36%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연간 7.2%씩 늘어나서 만약 5년간 연장을 하면은 36%가 늘어나고 뭐 1년만 연장할 수도 있고요, 2년만 연장할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5년까지 연장하면은 36%를 더 받게 돼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국민연금 3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극히 드물던데 그분들이 이렇게 연기연금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36%나 늘어나니까 갑자기 팍 뜨는 거죠. 그러게요. 5년에 36%면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거죠. 근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네. 계속 복리 효과를 계속. 저 그러면 계속 가입 제도는 네네. 아까 추납처럼 네네.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선택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정도냐? 이걸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민연금액을 그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네.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봐가지고 국민연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60세 이상 계속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네. 그랬을 때는 뭐 안 내도 상관없죠. 그것은 그 개인의 선택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낼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내놓고 나중에 그냥 마음 편하게 받는 게 낫다. 네네. 뭐 네. 연기연금도 저는 뭐 계속 60대 중반 이후에도 소득 있으면 저는 그냥 연금도 연기할 생각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 크레딧 제도는 실업 크레딧, 뭐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업 크레딧은
뭐냐면은 실업하면 일단 대부분 국민연금 안 되잖아요. 네. 돈 안 버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가 내면은 25%만 내면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5만 원 낸다 그러면 5만 원 중에 12,500원만 내면 네. 37,500원은 국가에서 내줍니다. 75%를. 이게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쓸수 실업이 있는. 돼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입 기간도 늘어나고 국민연금 국가에서 75% 지원해주고 나는 25%만 내니까 일단 내자마자 300% 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네요. 300% 효과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뭐 출산 크레딧은 애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 군복무 크레딧은 군 갔다 온 사람은 한 뭐 6개월 정도 또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고. 출산 크레딧하고 군복무 크레딧은요 돈을 안 내도 가입 기간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동인가요? 자동? 예예예. 아, 그나마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많이 나라고 이제 그런 거 같고 군복무자에 대한 좀 혜택 같은 걸 주는 것 같습니다. 군복무 관련해서 또 추납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군복무 크레딧도 혜택이 있지만은 군대를 1988년 이후에 네. 간 사람은 네. 군복무 기간만큼 또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도 되겠네요. 네네네네. 내시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60세가 지나서 내려고 합니다. 왜 왜냐면은 혹시 나중에? 추납은 현재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추납 금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네. 예전보다는 지금 소득이 많았으니까 더 많겠죠. 네. 무조건 60세가 좋은 건 돼가지고 소득이 아니구나. 줄어들었을 때 추납을 하려고 그 군복무 추납을 저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받는 소득이 낮을 때 추납을 하는 게 네네네.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때 추납할 때도 실업 상태에서 추납하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급여 많이 받을 때보다 네. 급여가 적을 때 추납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추납 보험료가 적어지고 네. 만약에 내 급여가 많을 때 추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자체가 많으니까 그것 네. 곱하기 안 낸 기간이니까 좀 많아집니다. 그러네요. 저것도 되게 꿀팁이네요. 꿀팁. 네네네. 네. 반납제도는 뭔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IMF 때 네. 너무 다들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을 반환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해외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또 국민연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이렇게 주는 게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이 반환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다시 그 돈 다시 내면은 그 기간만큼 다시 늘려주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납제도의 좋은 점은 그 기간 때 소득 대체율이 그 기간 동안 되게 높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60%, 50% 해가지고 지금 한 40%대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반납을 하면 그 시점에 소득 대체율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효과가 높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예전에 IMF 때 이럴 때 받았던 분들은 반납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반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저것도 아마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대상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회사 다녔던 분들은. 네. 그 당시에 회사에 퇴직할 때요. 그 당시에 퇴직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을 이렇게 그런 반환식 받으라고 해가지고 다 반환을 해줬습니다. 요청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냥 네. 그렇게 챙겨서 알아서 챙겨서 주는 경우가 좀 많이 모르는 있었어요. 분들도 꽤 많겠네요, 저거.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네. 특히 추납하고 이제 반납제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입제도 저거는 효율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리고 임의 가입 제도는 뭐냐면은 네. 주부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이 네.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내가 내겠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이 벌어다 둔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증여받은 돈 그런 거 가지고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면은 그 가입 기간에 맞게 이제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저것도 효율이 좋은가요? 어쨌든 엄청 좋죠. 엄청 좋은 거예요, 네네네. 저것도. 네. 왜냐면 주부는 근데 어떤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가성비는 더 좋습니다. 더 좋아지니까 네네네. 저것도 웬만하면 내라. 그러니까 보통 거의 없던 사람이 한 뭐 매월 뭐 10만 원씩 낸다 그러면 막 5배, 6배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 하는 게 의미가 없네. 해야 되네 네,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연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금도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주택연금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4층 구조라고 하죠. 연금의 4층 구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뭐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수입의 9%에서 13% 정도 보험료를 내면은 나중에 일정 시점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금은
연 9%씩 내는데 월급에 9%씩 내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0.5%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해 주니까 절대 못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장해 주는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네.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돈을 주는 거고 DC형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매년 연봉이 12분의 1씩 주는 것이 DC형인데 DC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운용력이 좋다고 하면 DC형이 좋은데 운용력이 대부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DB형과 DC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DB형을 선택하는 게 더 DB형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인연금은 자기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연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과 IRP가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간 600만 원, 900만 원 그 세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연금도 자기 집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개인연금하고 다른 점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것이 좋고요. 주택연금은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주택 가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이하이면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국민연금이 어쨌든 납입 대비 효율은 그렇죠. 제일 좋죠. 국민연금이 최고죠. 물가 상승률도 다 네네. 반영도 네네네. 해주고. 물가 반영되고 종신토록 지급하니까 네. 이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찌 보면 이제 강제기 때문에 저걸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모자랄 것 같으면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으로 보충을 한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제가 금감원 사이트에 제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을 조회할 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국민연금이 90세까지 얼만큼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시가. 내가 만약에 61세다 그러면 61세부터 90세까지 예상 수령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65세부터 받는다고 65세에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90세까지 받으면은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이 넘는군요. 네, 네. 네.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짭짤합니다. 받는구나.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한 150만 원만 받으면 나중에 그 물가 상승률 반영돼가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누적액이 10억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150만 원이 뭐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네. 그걸로 노후가 보장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연금 뭐 이런 걸 챙겨 놓는데 네네. 이 대략적으로 그냥 얼마 받는 건지 내가 노후 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보통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 뭐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좀 계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직장인 평균 월급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직장인 평균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직장 생활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한 30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직장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걔들은 20대 초부터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는 20대 후반부터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한 30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30년을 평균 월급으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30년 동안 내게 되면은 30년 후에 지금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받게 원 됩니다.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퇴직연금 만약에 DC형이라고 했을 때 연봉의 8.3%씩 매년 적립했다고 하면은 30년 후에 매월 한 80만 원. 그게 한 퇴직금 기준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월 수령액으로 환산을 하면 8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연금 IRP나 연금저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넣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을 만약에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은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180만 원이 플러스 되겠죠. 그럼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연금만 잘 꾸준하게 관리해도 사실 세 개 연금이 꾸준하게 관리할 게 사실 개인연금 하나예요. 그러네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하고 내가 퇴직할 때 받는 거니까 네. 이건 결국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개인연금 매월 50만 원만 꾸준하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50만 원만 내면은 매월 350만 원 정도는 확보된다. 현재 시점으로. 네. 근데 나중에 30년 후에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 만큼 반영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30년 후에는 훨씬 많을 거고 네. 퇴직연금도 지금 기준으로 80만 원이지만은 30년 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올라가서 임금 상승률만큼 퇴직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겁니다. 문제는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은 50만 원씩 넣으면 안 되고 매년 한 1~2%씩 더 추가해서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기준으로 한 350 되겠죠. 만약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지금 연금이 4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활용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각각 100만 원, 80만 원, 개인연금에서 170만 원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직장생활 한 30년 정도 하면 집 한 채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집 공시가격 한 5억 정도 되고 70세부터 수령한다고 하면은 150만 원씩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 기준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로 했다면 한 6, 700 더 되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한 10억 원 있어야 된다, 20억 원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억, 20억 모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 30년 하는 거 보통 사람은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연금 월 5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납입하는 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0년 동안 집 한 채 하나 마련하는 거 요 정도를 생각하고 하면은 월 500만 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30대, 40대 최소 10억 원, 20억 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4대 연금만 잘 챙기자. 그러면은 한 월 300에서 500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네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재산의 80%가 부동산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주택인데 네네. 이 주택연금을 받냐 안 받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거 뭐 나중에 집 뺏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조금 뭐 집값 올라가면 주택연금 다 해지하더라 뭐 이런 네네. 기사들만 보니까 그렇죠.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집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주택연금은 저는 최후의 월급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에. 맨 마지막으로 활용할 거. 진짜 소득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소득 활동이 우리나라 사람이 한 70세까지는 한다고 해요. 네. 나이가 들어도 조금씩은 그래도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한 70세에서 75세까지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늦게 받을수록 또 많아지거든요. 연금액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생활비가 진짜 이거 없으면은 진짜 생활이 곤란하다. 네. 그 정도까지 갔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런 기준들이 있죠. 뭐 만 55세 이상,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거기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가. 종신토록 받으려면 거기 평생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양 가지 않는 한 거기 평생 거주해야 되거든요. 네. 평생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에 대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거기서 결국 내가 다 쓸 거니까 네. 자식들한테 상속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돈은 물론 상속이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다 쓰게 된다고 하면은 상속분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하는 게 좋냐? 뭐 소득 활동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해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주택 가격이 최대로 올라갔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활비가 부족하는 그 시점 진짜 필요할 수밖에 이것을 안 쓰면 더 이상 안 될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되겠다. 저는 가능하면은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한테 뭐 상속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70대가 넘으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뭘 해놓지를 못하신 분들은 네네네. 이거 말고는 그렇죠. 이렇게 유의미하게 큰 금액이 나올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거긴 하지만 네네. 이 가격이 더 추가 상승한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가능한 제일 높았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대신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네. 연금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네. 세팅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그냥 네네. 종신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집값보다 더 많이 연금이 나간다고 해서 뭐 연금이 끊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네. 주택 연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네. 집값 빠질 것 같다. 네네. 그러면 그냥 이제 그렇죠. 신청하시고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던데 이거를 하면은 만약에 깨면 네네. 해지하면은 뭐 좀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가 있죠.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 그리고 대출이자 사실은 네. 연금 주택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대출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복리로 계산돼서 나가니까 더 많고 그다음에 보증료 네. 보증료 보통 그 주택 가액의 1.5% 초기 보증료 내고 그다음에 네. 계속 또 보증료 내는데 그 부분을 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0세 기준 70세 너가 75세 해지하신 분 대통령 해지하신 네. 보니까 2억 8천 얼마인가 나오던데 그게 물론 굉장히 이제 많이 받은 나오고, 돈이 물론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이 또 아.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해지를 상정을 한다고 하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지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네. 살다가 네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충분히 연금 받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네네. 차액만큼은 또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가시 진짜 더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그런 걸 다 주고도 더 이익이다 그러면은 해지하는 게 낫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건 최후의 수단 네네. 정도로 그래서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주택연금이나 이렇게 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보기보다는 네.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목적에 충실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연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아도 네네. 그 뭐 건강보험료니 뭐 하면서 갑자기 뭐 지역 가입이 되고 뭐 네네. 그러면서 뭐 세금을 엄청 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있기 때문에 좀 네. 적고 더더욱이 회사에서 50%를 부담해 주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 네. 월 소득에다가 그다음에 재산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모수 자체가 커져버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근데 보험료는 똑같이 7.09%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그 보험료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연금 소득이 더 증가한다? 안 받다가 연금을 안 받다가 갑자기 뭐 연금이 계실 때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연금 소득이 또 플러스 되니까 건보료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네. 15만 원 받던 건보료 15만 원 내는 사람이 20만 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건보료가 증가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건보료 증가액보다 연금 증가액이 더 크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네. 예를 들어서 건보료는 7,000원 올라가는데 매월 7,000원 올라가는데 연금은 뭐 2만 원씩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설령 건보료를 부담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저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연금을 뭐 안 받거나 또는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 자체를 줄여버리면 조기연금 받으면은 연 6%씩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건보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조기연금을 해서 감액하거나 또는 뭐 연금을 좀 연기하거나 이런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건보료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통 퇴직하면은 직장을 안 다니면서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안 되고 자기 배우자나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보료를 하나도 안 내게 되잖아요. 네. 하나도 안 내다가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이 2천만 원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갑자기 건보료 대상자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막 2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 받는 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건보료 때문에 좀 더 불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연금을 좀 늦추거나 그런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말씀하신 2천만 원 초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도? 연금 2천만 원? 모든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 소득이죠. 근데 소득에는 연금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뭐 네. 이자 배당 소득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합해서 2천만 원이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800만 원 연간 800만 원 받는데 다른 소득이 한 1,200만 원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할 수도 국민연금 있죠. 받기 전에는 1,200만 원이라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건보료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을 딱 받으면 800만 원이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대상자가 되면 뭐 보험료 15만 원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건보료 무서워서 진짜 못하겠다 네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근데요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은 건보료는 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건보료를 안 내기 위해서 소득 활동을 안 한다? 저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소득 활동을 하고 벌자. 네. 하고 건보료를 내는 것이 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소일거리를 일반적으로는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네. 일종의 이제 소탐 대실일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옥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부터 재테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요 책도 또 쓰셨으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송영옥 TV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쪽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은퇴도 그렇고 네. 연금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관심 갖고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은 네네. 나중에 뭔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장기 전략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